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용어를 전달해드리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게 저스트 스왑 사용법이랑 트론 디파이에서 이자 동사 짓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저는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변동폭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거는 이더리움 디파이 이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변동폭이 커가지고 하룻밤에 50% 100% 마이너스 50% 100%까지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하실 때 큰 돈보다는 자기가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들이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좀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하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당장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트론, 앞으로 거버넌스 코인 썬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과 또 연동해서 나오는 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급하다고 막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손해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사실 배우는 거긴 합니다만 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추천은 안 드립니다.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디파이가 뭐 한번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또 이게 이어지는 메타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많이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더리움 디파이 이자농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정말 큰 돈이 아니라면 테스트마저도 몇십만 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는 좀 안 했는데 이제 저스트 스왑 이더리움의 유니스왑을 따라 만든 이더리움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을 따라 만든 트론의 저스트 스왑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보니까 쓸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로 좀 이자농사의 개념을 좀 잡고 LP 풀에 대한 개념도 좀 잡을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아침에 있어요. 보세요. 트론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체리파이는 US 테더 출금 불가 공지를 냈다. 체리파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잘 듣긴 들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코드에 문제가 생겨 테더를 출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아직 정하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스트 스왑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저스트 스왑을 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 트론링크라는 트론 공식 지갑을 깔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차피 접속이 안 돼요. 어차피 저스트 스왑도 여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밴드위스랑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채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감으로 좀 합니다. 사실 얼마의 트랜잭션에 얼마큼 빠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밴드위스가 좀 모자라면 트론을 뭐 200개 300개 정도 프리징을 시켜놔가지고 프리징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뭐 프리즈랑 언프리즈 그리고 에너지도 프리즈 언프리즈 그다음에 바로 리싱 이런 빌려서 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빠진다고는 모르지만 이 에너지랑 밴드위스가 차 있으면은 아마 전송을 무료로 대역폭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트론이 있고 여기서 유니스왑도 비슷한데 트론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화이트리스트 정도에 기록된 코인이긴 한데 근데 제가 만약에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펄이라는 코인을 검색을 해요. 지금 이게 진주라는 거라서 뭐 조금 나름 트론디파이 나오면서 유명해진 코인이긴 한데 이게 5개가 뜹니다. 펄2, 펄3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거는 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이거 뭐 펄이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바꿔버리면 돈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것도 또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사실 사이트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코드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짝퉁 코인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트론 쪽에서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탈중앙화 거래소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무조건 사용자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트론도 있고 이거 상대 페어 코인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제가 트론을 타이라는 코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가 몇 번 이사동사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여기가 프롬이니까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바꿀 거다. 트론 같은 경우 제가 일단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타이라는 코인을 바꿔볼게요. 전 타이를 조금 들고 있긴 한데 트론 10개를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 교환비가 나옵니다. 교환비가 0.03개죠. 제가 10개의 트론을 맡기면 0.03 타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환비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타이로 제가 바꾸고자 한다면은 전 이렇게 좀 해보는데 이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타이를 놓고 테더로 바꿉니다. 1달러 코인이잖아요. USDT를 놓으면은 제가 이 타이를 1이라고 봤을 때 실제 가격이 지금 8.9달러인 겁니다. 그죠? 1타이의 기준이 테더로 8.9달러니까 이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한쪽이 유동성 풀에서 교환을 해서 트론이 빠지거나 타이가 빠지면 이 풀에서 가격이 AMM 오토마켓 메이킹으로 해갖고 가격이 조절됩니다. 그것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가격은 계속 가변적입니다. 항상 하나가 이 8.9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실제로 거래도 되는데요. 뭐 비키라는 거래소가 있어 보니까 실제로 거래도 됩니다. 이렇게 8.6달러. 이 거래소만큼 빠르게 거래는 안 되지만 트론 풀에서 어떤 걸 집어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오토마켓 메이킹을 통한 가격이 이렇게 바뀌죠. 아까는 97이었는데 지금 95로 내려왔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비는 이렇게 좀 저는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트론이 있죠, 정상적인 거. 랩트 트론도 또 다른 거죠. 랩트는 디파이 위에서 사용되는 나중에 또 너무 설명할 게 많네. 이 상태에서 제가 타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로 바꾸는데 10개만 바꿔보겠습니다. 10개가 뭐 프라이스 임팩트 이런 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하는 방법만 수압을 누르면은 컨펌 수압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은 누르면 여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 트론 링크에서 메시지가 떠서 이거 승인할 겁니까? 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토로 지금 화이트리스트 모드로 해놔서 클릭을 하면 그 결제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트론 10개가 0.03개로 되는 거. 트랜잭션이 떴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컨펌이 뜨면 네, 석세스라고 떴고 언컨펌 이게 19개인가? 지나면 컨펌으로 바뀝니다. 네, 이 상태가 지금 일단은 블럭을 바꾸는 거에서 성공을 했고 네, 조금 기다려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오면 그럼 10개가 빠지고 여기 0.3개가 늘어납니다. 네, 내 잔고에서 이거 보면 트론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10개가 빠졌죠. 여기 내 지갑에서 트랜잭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 10개가 빠지고 타이를 보면 타이가 0.0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게 내 지갑에서 이 저스트 스왑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일으킨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코인들, 내가 어떤 걸 채굴을 했다. 오케이, 트랜잭션이 떴나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 계약이 일어난 거니까 트리거가 나오고 대역 포개 밴드위스가 350을 사용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32,376인데 에너지가 부족분은 트론을 태워버립니다. 기존에 썼던 에너지도 모아두었던 에너지를 쓰고 트론을 또 태워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 지갑에는 트론도 좀 있어서 에너지를 좀 올려야 되고 프리징 시켜가지고 이 기본적인 트론도 좀 들어있어야 이 거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 맥스로 놓고 하면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다 튕겨버리니까. 일단은 거래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만약에 저스트랑 바꾸고 싶다. 트론 쪽에 저스트랑 타이랑 이렇게도 되겠죠. 근데 저스트가 없으니까 트론을 저스트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트론 그리고 저스트도 없죠? 왜 없을까요? 저스트는 코인 심벌이 저스트가 아닙니다. 제 ST죠. 요거죠. 요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맥스로 바꾸면 총 359개가 바꿔지겠지만 100개만 해볼게요. 100개면 82개가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압을 눌러버리면 아까 같은 창이 뜨겠죠? 뭐 슬리피지 이런 거는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거래를 일으키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영상을 2편을 찍을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일드 파밍
이자 농사를 짓는 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농사는 이게 펄이 사이트가 한 일주일 정도 펄 파이낸스라고 생겨서 했는데 그렇게 스캠스럽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트론으로 파밍하는 방법인데 거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사기 스캠스럽게 생겼지만 사기 스캠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가 요구하는 풀을 맞춰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야 이 채굴이라는 게 됩니다. 이 펄이라는 걸 채굴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자율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요. 보면 시간당 0.037%, 데일리 ROI가 9%, 위클리가 63%. 100만원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가변적이긴 하지만 63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안 변한다는 전제하에. 팜에 가면은 어떻게 이거 다 비슷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펄을 채굴하려면 이 이자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두 개밖에 안 열려 있어요. 보면은 타이랑 펄 트론 리퀴드 프로바이더 뭐지? 갑자기 헷갈리네. 리퀴드 프로바이더. 그 페어로 넣는 방법 하나랑 타이가 있는데 전 타이로 한번 해볼게요. 타이로 넣었는데 스테이크를 누르면 원래 또 아까 말씀드린 창이 뜹니다. 저는 이게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안 뜨는 거고 스테이크를 누르면 이 타이가 뜨죠. 내가 갖고 있는 밸런스에 이 지갑 밸런스에 지금 89개가 있잖아요. 이거 89개 떠요. 이렇게. 그럼 네, 한 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결국 트랜잭션이라 가지고 에너지와 밴드위스를 잡아 먹습니다.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계속 깎여요. 트랜잭션만. 이것도 트랜잭션이라서. 일단 두 개를 해볼게요. 컨펌을 누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오토니까 그렇고 여기 메시지 창이 뜰 겁니다. 예, 두 개가 스테이킹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두 개가 스테이킹 되었다고 뜹니다. 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가면 일일이 다 떠요. 트랜잭션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때문에 보면 이 두 개가 빠진 트랜잭션이 보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보내졌고 밴드위스는 얼마 썼고 에너지를 얼마 썼다. 디테일 트랜잭션을 보려면 이 아래 걸 누르면 되는 거고 아까랑 비슷하면 뜨겠죠? 트랜잭션. 트론이 상당히 빠르긴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여러가지 장점을 합쳐놔서 그런가? 네, 이 상태에서 제가 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홈을 누르면은 타이로 캐는 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2를 집어넣었죠. 그죠? 2를 집어넣었는데 2를 집어넣었을 때 데일리에 약 1.6달러 데일리 같은 경우는 9%의 이자를 주죠. 지금 ROI가 지금 이 두 개의 타일을 넣고 하루를 기다리면 9% 정도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좀 몰랐었는데 배운 게 뭐냐면은 9%의 이익이 하루에 나요. 근데 이 코인 있잖아요. 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스트 스왑에서도 페어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로 받는 금액보다 이 이자로 받는 10%보다 이 하락폭이 10%가 더 커지면 결국엔 손해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하루 동안 더 코인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손해가 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 고정이라고 지금 수량은 고정이잖아요. 이 가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격이 오른다고 치면은 플러스 알파 이자가 되겠죠.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추천은 안 해드려요. 저도 이자농사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건 좀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트랜잭션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누가 뭐 얘기를 하던데 투명한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숫자 노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랜잭션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트랜잭션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컨펌이 떴고 석세스고 수치인 여기가 이게 펄 파이낸스가 되겠죠. 여기 있고 두 개의 타일을 입금을 했다. 에너지를 얼만큼 썼다. 이렇게 나오죠. 와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 좀 차근차근 따라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자를 내가 컬렉팅을 한다. 그러면 좀 전에 팜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 디파짓을 한 거니까 넣고 스테이크가 있고 하베스트가 아직 이자가 아직 생성이 안 됐어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생성이 되면은 이 하베스트를 누르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트랜잭션이라서 여기 들어옵니다. 펄에 여기 펄이라는 게 이게 펄에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아까 제 거래를 시켜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자 여기 있던 게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장난감 뭐 게임하는 거 같이 막 이상하게 생긴 했지만 실제로는 트랜잭션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일단 타일을 뺄게요. 이거 역시 이 버튼 역시 트랜잭션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 눌러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분명히 메시지 창이 뜰 거고 어프로브 승인하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겠죠. 한번 볼게요. 전 하베스트를 눌렀죠. 타일을 누르면 이 플러스 2가 생겼죠. 그죠? 와, 에너지 많이 먹네. 아우, 에너지 이거 트랜잭션 몇 번 일으키면 모아놨던 에너지 다 날라가고 수수료도 보세요. 1.14 트론이 나갔어요. 실제로. 모자란 에너지에서 모자란 밴드위스에서 모자란 피는 트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테스트를 하더라도 돈이 나갑니다. 사실. 밴드위스 많이 깎였죠. 보면 처음이랑.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좀 최근에 많이 왔던 사이트가 트론파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많이 내더라고요. 펄 파이낸스 그리고 또 좀 핫하고 있는 살몬 연어 조금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티브릿지도 준비 중이라는 거고 이게 좀 허접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번 누를 때마다 트랜잭션을 다 일어나는 겁니다. 뭐 거짓말로 벌어지는 건 없고 변동폭이 워낙 크죠. 이것도 보면은 눌러지나? 안 눌러지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살몬을 한번 해볼게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페어를 넣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타일을 넣었는데 메뉴 보면 이 페어를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리퀴드 풀을 페어로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유동성을 일단 내가 유니스왑에서 저스트스왑에서 만들어 집어넣고 그게 어떤 증명서 역할을 하는데 그 증명서를 여기다 집어넣고 캐는 겁니다. APY는 연간 이자율이고요. 제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트론과 타이의 페어를 유동성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수합하는 거죠. 스캔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쭈루루루룩 보면은 타이랑 트론 페어가 존재를 하죠. 여기 보시면 타이랑 트론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리퀴드 풀을 타이랑 트론 애드 리퀴디티 요걸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창이 뜹니다. 세팅도 다 해줘요. 내가 고를 필요 없어요. 고르다가 괜히 사고 났습니다. 이게 등록 안 돼 있는 거는 고르라고 하겠죠. 물론 만약에 제가 타일을 한 개만 해볼게요. 이게 여기 저스트 수압이랑 이건 똑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50대 50%로 넣어야 됩니다. 가격 변동은 계속 일어나지만 50대 50의 비율로 풀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타일을 한 개를 너무 많다. 0.5개를 넣어볼게요. 0.5개에서 146개의 페어가 뜨면 서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풀에다가 LP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57의 LP가 이제 증명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컨펌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겼죠. 타이 트론의 페어가 여기 생겼습니다. 유동성이 생겼고 나중에 제거를 할 때는 리무브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역시도 여기 보면 146개가 빠져나갔죠. 모든 게 다 트랜잭션이에요. 저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원리는 0.4999개 빠져나갑니다. 0.5개를 넣으면서 수수료 조금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2개가 빠져나간 겁니다. 트론과 타이가 빠져나가서 유동성 풀 LP를 만들고 이 LP를 어떻게 가져가냐, 살몬에 보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LP를 만들었으니까 셀렉트를 해서 스테이크를 누르면 어떻게 뜨겠냐, 아까랑 타이랑 비슷하게 여기 뜨죠. 57개 뜹니다. 자, 맥스를 넣고 컨펌을 누르면
또 여기 창이 뜰 거지만 저는 OK로 해놨으니까 57개가 뜹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진짜. 와, 이거 제가 며칠을 하면서 제가 혼자서 깨달은 거긴 한데, 이게 LP인데 여기서 보면 또 신기한 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없어졌어요. 그죠? 좀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그 증명서를 여기다가 맡긴 거예요. 저는 이거 쌀몬이라는 걸 채굴하기 위해서, 쌀이라는 코인을.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APY가 뭐 3000%인데 3100%인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APY 뭐 ROI가 10% 정도면 3600%가 되겠죠. 그걸 근데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거의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쌀몬이 캐질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트랜잭션이고, 이게 캐지고 내가 하베스트 앤 언스테이크를 누르면 내 지갑으로 이 채굴된 유동성을 내가 제공을 해서 채굴된 쌀몬이라는 코인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겠죠. 지금은 없지만. 와, 힘든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는 좀 어렵고, 정말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이래야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와, 이게 이더리움이었으면은 저는 사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경험을 좀 하면서 이해도가 좀 올라간 거지. 이게 막무가내로 남이 한다고 뭐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집어넣고 하면은 분명히 실수도 많이 하고 이자도 많이 까먹을 겁니다. 사실 좀 이해도가 좀 올라가야 돼요. 이거 한두 번 보고는 좀 잘 안 되고. 근데 웃겼던 거는 사실 그래요. 이것저것 제가 찾아보면서 이 트론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뭔가 정말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티브리지도 그렇고, 이건 타이라는 코인에 관련된 거고, 이건 쌀몬, 이거는 펄인데, 거래소는 MXC 거래소나 뭐 비키나 몇 개 뭐 폴로닉스 거래소에도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디파이 코인들을. 트론 디파이 코인이죠. 정확하게는 이 저스트 스왑이 아까 요거죠. 요 유니스왑을 따라 만든 이 여기에 미디엄의 공지사항이 떴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스트 스왑에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풍부한 것들은 사실 지금 아직 썬코인이 나오기 전이라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애들을 화이트리스트, 약간 인정해준다. 이게 스캐미어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사실 유동성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인정된 코인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화이트리스트인데, 등록된 게 있어요. 보면은 저스트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건 뭐 아실 거고, 저스트는 윙크, 다이스,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테더 있죠? 테더까지 있고, 테더 J, 이거는 트럼판 달러고, 펄파이낸스 이것도 있어요. 그 제가 웃기다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보시죠. 펄파이낸스 이렇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거래량이 받쳐주니까 펄파이낸스도 화이트리스트에 있습니다. 타이도 있어요. 트랜잭션 주소도 있고, 그리고 캐롯, 잭풀, 알파링크, 트론이 도대체 전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참 웃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한데, 이것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등재되겠죠. 이게 펄파이낸스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없네요. 사실은 화이트리스트에 아직 거래량이 풍부하지도 않고, 스캠이 나온다고 했어도 당장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막 집어넣었다가 돈 못 빼는 경우도 물론 존재를 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트론파이만 하더라도 이게 100%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 방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 미디엄도 보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이자가 여기 쌓여요. 사인 한번 볼게요. 보자. 너무 작아서 안 주나? 아직 안 주나 보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나 보지.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고 사실 제가 봤을 때 100%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도 판단하기가 뭐예요. 펄코인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하지만 참 희한하죠. 아직 초반이라서, 이 티브리지도 마찬가지고 뭐가 옳고 그름을 좀 구분할 수가 없네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죠. 스시에도 있었고, 뭐 김밥 코인, 뭐 김치 코인,
스캠성 같이 생긴 애들도 한번 트랜잭션에 아까 트론 같은 경우 일어나는 이 트랜잭션들이 다 일어납니다. 요렇게. 근데 이거 한번 클릭하면 이런 같은 경우는 가스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상황이고 이거는 좀 싼 상황.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오늘 설명이 좀 충분했나 모르겠지만 영상도 좀 길고 이 저스트 스왑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자 농사까지 짓는 법에 대한 설명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100%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뒹굴러 가면서 배운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수료도 까먹어보고 돈도 까먹어보고 그렇게 배운 거라서 영상을 보고 좀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것도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고 좀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트론은 뭐 최근에 스조님 글을 좀 읽고 봤었는데 이 저스티는 좀 마케팅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한켠에는 사기라는 뭐 그런 사기꾼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이뤄놓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점만 다른 코인들을 빼서 좋은 장점만 빼서 자기만의 코인으로 만드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유니스왑이 잘 나가니까 저스트 스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리고 실제로 풀에도 보면은 유동성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4,400만 달러, 2,600만 달러, 1,400만 달러 같이, 이 타이에는 700만 달러 같이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은 거긴 한데 썬마켓에서도 보면은 지금 67억 개의 트론이 썬을 채굴하려고 잠겨 있는 겁니다. 나중에 유니스왑에도 썬이 올라가겠죠. 이게 16일날 락업이 풀린다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는데 트론 쪽 디파이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트론도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게 이 밴드위스랑 에너지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트랜잭션을 날려도 석세스가 아니고 페일로 떠버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랑 에너지를 좀 늘려놓을 수 있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차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저도 트론을 좀 집어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즈를 시켜놓으면 그 양에 따라서 에너지가 좀 차고 밴드위스도 좀 찹니다. 부족한 경우는 좀 그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트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부 다 전송을 해버리면 잔액이 없으면 수수료가 안 빠지죠. 에너지와 밴드위스 찬 거 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모자라면 트론을 소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688개인데 688개를 다 전송을 해버리면 전송이 안 뜹니다. 전송을 하려고 하면 뭐 680개를 하던가 670개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잔액을 남겨놔야 트랜잭션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이트는 링크를 다 달아드릴게요. 좀 오늘 좀 영상이 길긴 긴데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는 거랑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찬 게 있나? 쌀몬 안 주나? 쌀몬 주세요. 안 주네. 티가 안 나나 본데 LP가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은 제외를 할게요. 저는 한 번 클릭을 했어요. 이 클릭을 한 게 트랜잭션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빠졌죠? 여기 보이시죠? 요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일단 LP를 여기다 제공했다가 취소를 언스테이크를 눌러서 유동성을 다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죠? 풀.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이거 상태에서 내 지갑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금 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무브를 한번 누르면 이 타이랑 트론이 제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686개죠. 아까 146개를 넣었으니까 한번 리무브를 해보겠습니다. 686개인데 리무브 100%. 트랜잭션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리무브 컨펌. 이렇게 트랜잭션이 날아갔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석세스가 일단 떴죠. 여기 나중에 컨펌이 뜨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트론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나옵니다. 리퀴드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풀에서. 그러면은
내 지갑으로 들어오겠죠. 네, 146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네, 182개가 됐죠.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좀 찍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좀 테스트로 이자 농사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제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챙겨가지고 답변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이자 농사가 어떤 것인지 정말 소량의 금액으로만 한번 참여를 해보실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